대비마마께서 명하셨다. 광해를 끌어내라. 1623년 3월 13일 밤 창덕궁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군이 궁궐을 점령한 것이었죠. 왕의 침전으로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광해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병사들이 왕을 끌어냈습니다. 15년간 조선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제 역적으로 몰린 것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왕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광해군은 51세였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34년을 왕실에서 살았죠. 임진왜란을 겪었고 전쟁 중에 나라를 구했습니다. 즉 이후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역적 광해를 폐위한다. 인목대비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계모였죠. 광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그녀를 유폐시킨 것이 실수였을까요? 이 비극은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왕자가 태어나던 날부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575년 선조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혼이었죠. 훗날의 광해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후궁이었거든요. 공빈 김씨, 왕의 정식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이 있다는 것이었죠. 임해군, 선조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임해는 성격이 거칩니다. 친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첫째 왕자는 포악했거든요. 술을 좋아하고 난폭했습니다. 반면 둘째 호는 달랐죠. 호는 총명합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친아들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둘째였죠. 조선의 법도로는 장자가 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선조는 고민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세자를 책봉하지 못했죠. 임해군은 적합하지 않았고 둘째 혼을 세우자니 법도에 어긋났습니다. 무엇보다 정비에게서 적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1592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4월 13일 부산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것이었죠. 전쟁은 삽시간에 한양까지 밀려왔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야 했죠. 세자를 책봉하겠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선조가 결심했죠. 만약 자신이 죽으면 누군가는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둘째 혼을 택했죠. 혼아, 예, 아버님, 내가 세자가 되어라. 백성들을 구하라. 광해군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1592년 6월 3일, 17세의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축하는 없었죠.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선조가 말했습니다. 세자는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집하라. 나라를 구해야 한다. 명령이었습니다. 17세 소년에게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렇게 광해군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샵샵 챕터 3 전쟁 속의 세자 1200자. 광해군은 전국을 돌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누볐죠.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확보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오셨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왕은 피난을 갔지만 세자는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의병장들이 모여들었죠. 저하, 함께 싸우겠습니다. 곽재우가 말했습니다. 홍희 장군으로 불리던 의병장이었죠. 고맙소. 함께 나라를 지킵시다. 광해군이 대답했습니다. 겨우 17세였지만 의연했죠. 한편 의주에서는 선조가 초조했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와야 했거든요. 조선군만으로는 왜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어디 있는가? 함경도에 계십니다. 함경도? 왜 거기에? 선조가 놀랐습니다. 함경도는 왜군이 점령한 곳이었거든요. 위험했죠. 하지만 광해군은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의병을 모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1593년 어느 날 위기가 왔습니다. 함경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죠.
국경인이라는 자가 왜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를 잡아 왜군에게 넘기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반군이 세자를 추격했습니다. 광해군은 도망쳐야 했죠. 며칠 밤을 산속에서 숨었습니다. 18세 소년이었습니다. 저하, 여기는 위험합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백성들을 버릴 수 없소. 광해군이 답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죠. 결국 명나라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죠. 1598년,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광해군은 23세가 되었습니다. 7년을 전쟁터에서 보냈죠. 백성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피난간 왕이 아니라 함께 싸운 세자를 기억했죠. 하지만 선조는 달랐습니다. 세자가 너무 인기가 많다. 왕이 불안해했습니다. 신하들이 세자만 칭찬했거든요. 자신은 피난을 갔지만 세자는 백성과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였죠. 1606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조가 재혼을 한 것이었죠. 인모광우 김씨, 19세의 젊은 왕비였습니다. 1년 후 왕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죠. 선조에게 40이 넘어 얻은 적자였습니다. 드디어 적자가 태어났다. 선조가 기뻐했습니다.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었지만 영창대군은 정비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날부터 광해군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를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선조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후였죠. 광해군은 33세, 세자 책봉 후 16년이 지났습니다.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세자로 책봉된 지 오래였거든요. 게다가 광해군은 전쟁을 함께 겪은 세자였죠. 하지만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적자가 태어났으니 적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창은 아직 어립니다. 광해는 이미 세자입니다. 대신들이 설득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608년까지 고민만 했죠. 그리고 그해 2월 1일 선조가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세자를 불러라.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달려왔죠. 아버님, 호나, 나라를 잘 다스려라.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선조가 눈을 감았죠. 향년 56세였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36세였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이 있었거든요. 대비마 맞게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이 계모에게 인사했습니다. 인목대비는 그때 26세, 광해군보다 10살이나 어렸죠. 왕께서는 영창을 잘 보살펴 주시겠지요? 인목대비가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당연히 그러하오이다. 광해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즉위 후 광해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궁궐을 다시 짓고 토지를 정리했죠. 대동법을 시행해 세금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였습니다. 1616년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거든요. 명나라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야 합니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명나라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후금이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국입니다. 도와야 합니다. 서인들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후금을 적으로 만들면 위험합니다. 대북파가 반대했습니다. 광해군이 결정했습니다. 군대를 보내되 힘을 다하지는 않겠다. 중립외교였죠. 명나라 체면도 세우고 후금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1619년 사르 후 전투에서 조선군은 일부러 지고 항복했죠. 영명하신 결정입니다. 대북파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서인들은 달랐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했다. 비난이 쏟아졌죠. 광해군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때 대북파 이이첨이 속삭였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이 위험합니다. 서인들이 그를 추대하려 합니다. 그럴 리가. 인목대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이첨의 말이었습니다. 과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실이었을까요? 광해군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자신을 의심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이복 동생을 의심하게 되었죠.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13년 7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모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이첨이 보고했습니다. 질서에 오기라 불린 사건이었죠. 누구의 영모인가?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서양갑 등 7명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이이첨의 보고였습니다. 영창대군은 그때 겨우 7세였죠. 증거가 있는가? 편지가 있습니다. 이이첨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웠죠. 누군가 꾸민 것은 아닐까요?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영모였을까요? 아니면 이이첨의 함정이었을까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 영모라면 자신이 죽을 수 있었거든요. 국문하라. 광해군이 명령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죠.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는가? 그렇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신하들이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된 자백이었을까요? 며칠 후 이이첨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옮기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가 영모의 중심입니다. 광해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했죠.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7세 어린 왕자였죠. 어머니 임목대비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영창아, 임목대비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강화도로 가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7세 소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쫓겨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화도에서 2달이 지났습니다. 1614년 2월이었죠.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온돌방을 너무 뜨겁게 해서 숨이 막혀 죽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명령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목대비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창이, 대비가 기절했습니다. 8세 아들이 죽은 것이었죠. 울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이첨이 다시 말했습니다. 전하, 임목대비도 위험합니다. 서궁에 유폐시키셔야 합니다. 대비마마를 유폐하라고?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이첨이 꾸민 것일까요? 광해군은 또 허락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작은 집에 갇혔죠. 조선의 대비가 죄인 취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인과 서인들이 항의했습니다. 대비를 유폐하다니 폐륜입니다. 하지만 대북파가 장악한 조정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전쟁을 함께 겪은 세자였던 광해군은 이제 폭군으로 불렸죠.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광해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1623년 초,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북파가 보고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인가?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능양군 이종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능양군, 선조의 손자이자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30세의 젊은 왕자였죠. 조카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말인가? 광해군이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서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김유, 이귀, 최명길 등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광해군을 폐위해야 합니다. 김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을 폐위한다는 것은 이미 왕이 아닙니다. 동생을 죽이고 대비를 가둔 폭군입니다. 이귀가 맞장구 쳤습니다. 능양군을 왕으로 추대합시다. 최명길이 제안했습니다. 능양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의 몸이 죽어도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3월 12일 밤,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이귀와 김유가 군사를 이끌었죠. 목표는 창덕궁이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광해군은 잠들어 있었죠. 51세였습니다. 1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밤 12시쯤이었습니다. 함성이 들렸죠.
역적, 광해를 잡아라. 광해군이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전하, 반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서? 김유와 이기가 군사를 이끌고 광해군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야 했죠. 하지만 어디로 갈까요? 대궐 문을 굳게 닫아라.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군은 이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창덕궁 안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함성이 들렸죠. 광해군은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죠. 왕이 도둑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광해는 어디 있느냐? 반군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적이 있다. 병사들이 달려들었죠. 광해군을 끌어냈습니다. 놓아라. 짐은 왕이다. 광해군이 소리쳤습니다. 왕은 이미 폐위되었다. 병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임목대비가 나타났습니다. 9년 만에 서궁에서 나온 것이었죠. 대비마마, 광해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해를 폐위한다. 임목대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죠. 아들을 죽인 죄, 대비를 가둔 죄, 명나라를 배신한 죄, 셀 수도 없다. 신이 잘못했습니다. 광해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에서 죄인이 된 순간이었죠. 끌어내라. 임목대비가 명령했습니다. 광해군이 끌려나갔습니다. 15년 동안 조선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이제 폐위된 군으로 전락했죠. 그날 새벽, 능양군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인조였죠. 광해군은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임시로 어느 집에 가둬졌습니다.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광해군이 물었습니다.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배될 것입니다. 내관이 대답했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51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1623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관리들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유배 명령서가 들려 있었죠. 광해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옷을 정리했습니다. 왕의 옷은 이미 벗었죠. 이제는 평민의 옷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오?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아이러니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은 곳이었거든요. 이제 자신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죠. 출발하십시오. 관리가 재촉했습니다. 광해군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길이었죠. 36세의 즉위에 이 길을 왕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51세, 죄인으로 떠나는 것이었죠.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나온 것이었죠. 저것이 광해군이라는데 폭군이었다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초가집에 갇힌 것이었죠. 여기서 지내십시오. 관리가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을까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드셔야 합니다. 관리가 권했습니다. 필요 없소. 광해군이 거절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임목대비를 가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이이첨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였을까요?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1625년 제주도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더 멀리 보내진 것이었죠. 배를 탔습니다. 바다가 거칠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를 죽이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초가집이었습니다. 더 좁았습니다. 더 외로웠습니다. 날마다 비슷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죠.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후금이 쳐들어왔다는군요. 광해군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중립 외교가 생각났거든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었죠. 어떻게 되었소? 화친을 맺었습니다. 인조가 후금과 화친을 맺은 것이었죠. 결국 내 방식이 옳았던 것 아니었소? 광해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허리가 굽었죠.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1637년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답니다. 이번에는 청나라였습니다.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꾼 것이었죠. 어떻게 되었소? 인조께서 삼전도에서 항복하셨답니다.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외교가 떠올랐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폐위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항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단 말인가? 광해군이 울었습니다. 65세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1641년 여름이었습니다. 더웠습니다. 광해군이 누웠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죠.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관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고맙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광해군이 죽었습니다. 69세였습니다. 유배 19년 만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묘호도, 시호도 없었죠. 그냥 광해군으로 불렸습니다. 제주도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외로운 무덤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으로 죽지 못한 사람, 나라를 구했지만 폭군으로 기억된 사람, 균형 외교를 했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 그렇게 광해군의 69년이 끝났습니다. 광해군이 죽은 후 3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은 멸망했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광해군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죠.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현실적이었다. 역사학자들의 평가였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후금이 강해지고 있었다. 광해군은 그것을 정확히 읽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광해군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었죠. 만약 광해군의 외교가 계속되었다면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가정이었죠. 병자호란은 없었을 것이다. 삼전도의 굴욕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죠. 그렇다면 왜 광해군은 폐위되었는가?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첫째,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동복동생이었죠. 비록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임목대비를 유폐한 것이었습니다. 계모였지만 대비였거든요. 조선에서 대비를 가두는 것은 폐륜이었죠. 셋째, 대북파의 전횡이었습니다. 이이첨 등이 권력을 독차지했죠. 광해군은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궁궐 재건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궁궐을 다시 지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컸거든요. 그렇다면 광해군은 나쁜 왕이었는가? 이것도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랬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대비를 가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중립 외교는 탁월했죠. 대동법도 좋은 제도였습니다. 토지 개혁도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광해군은 시대를 잘못 만난 왕이었다. 어떤 학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다. 하지만 조선은 명분의 나라였다. 현실보다 명분이 중요했다. 그것이 광해군의 비극이었다.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창대군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면 어땠을까요? 서인들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했을 것입니다. 광해군이 죽었을 거예요. 임목대비를 유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대비가 반대파의 구심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시 위험했죠. 중립 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명나라를 끝까지 도왔다면 어땠을까요? 청나라가 조선을 먼저 공격했을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더 일찍 왔을 거예요. 선택은 어려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할 수 없었죠. 권력이란 무엇인가? 광해군의 삶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권력을 지키다가 무엇을 잃는가? 광해군은 권력을 지키려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다 계모를 가뒀죠. 하지만 결국 권력을 잃었습니다.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광해군은 현실을 택했습니다. 중립 외교를 했죠. 하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광해군은 전쟁 중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이었죠. 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대북파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이 약해진 것이었죠. 이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리더들도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현실과 명분, 권력과 도덕, 생존과 명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그래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4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광해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왕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역사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